방금 막 설명을 들으셨듯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하루 종일 포털 사이트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뉴스입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별세하면서 앞으로 삼성그룹주 변화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인 상속세에도 관심이 가고 있고요. 앞으로 지배구조가 어떻게 개편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약세장에서 삼성그룹주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앞으로의 방향을. 제가 봤을 때는 결정된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이건희 회장의 지분이 당연히 상속을 하겠죠. 예. 네, 상속을 하는 거 외에는 어떤 누구한테도 상속을 할지 또 그리고 아직까지. 이게 지금 이런 상황에 삼성그룹주들의 어떤 지배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부분은 지금 현재는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우선 상속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경영권 확보에 대해서 어떤 가족 간의 좀 합의가 그 전부터 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냥 삼성그룹주들이 삼성그룹주가 좀 추진했었던 지배구조나 또 사업 절차에 대한 부분은 무리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섣부른 예측이라기보다도 만약 말씀드렸듯이 상속은 정확하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포털 사이트에서도 검색 후 상위 오르지만 상속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마련하나 부분은 이거는 정확한 팩트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마련할지 부분은 지금 현재는 이 배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배당을 좀 많이 늘리면서 이 삼성그룹주 이 상속을 받는 분들한테의 어떤 상속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할 가능성이 정책적으로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역시 주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많이 준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관련주들의 오늘 이런 매수세가 몰리는 이유이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삼성생명, 삼성물산 역시 이 삼성 가족들의 상속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유력한 이 주주들한테의 지분이 높은 그런 기업들한테 지금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또 계속 여러 가지 또 이벤트가 또 있을 거예요. 보험업법 관련해서도 이 삼성생명이 보유한 지분들에 대한 매각 가능성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이제 주주 친화 정책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삼성그룹주들도 올해 안에 좀 이 부분이 끝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주주 친화 정책을 마련하면서 어떤 식으로 가냐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하게 어떤 걸 예측하고 들어간다는 것보다도 배당 가능성이 그나마 좀 높은 부분이 어떤 주가적으로 매수 측면에서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생명, 삼성물산이 가장 큰 어떤 좀 메리트가 지금 현재는 좀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배당 확대 기대감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 위주로 보셔야 되겠냐면 삼성생명, 삼성물산 이러한 종목들 이건희 회장이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또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을 받을 이재용 부회장도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계속해서 관심은 필요하겠다. 이미 주가는 반응을 하고 있죠. 상승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라는 설명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대 분수령을 앞두고 있는 K배터리 업체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1년 넘게 대립해온 영업비밀 침해 관련 국제무역위원회 최종 판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26일 발표될 예정인데요. 오늘 주 종목의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이벤트가 많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배터리 업체들의 변동성이 좀 심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말씀하셨듯이 미국 ICT에서의 어떤 최종 판결에 대한 영업에 대한 비밀 침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26일 미국 시간 26일이니까 내일 한 새벽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지난 2월에는 이 미국이 이 LG화학 손을 좀 들어줬어요. 맞아요. 예,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또 최종 판결을 어떤 바꾸는 그런 부분에서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하면서 LG화학 쪽으로의 어떤 승소 가능성이 굉장히 좀 판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LG화학 쪽으로의 그대로 좀 유지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참 이 부분도 쉽지는 않아요.
뭐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미국 쪽에서의 어떤 투자, 공장 부분을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미국 입장에서도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만약에 최종 판결이 된다고 한다면 SK 이노베이션의 그 배터리에 대한 수출 부분에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렇죠. 뭐 미국 공장에도 투자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어떤 미국 입장에서도 쉽게 뭐 LG화학의 손을 들어주는 부분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랬던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은 있긴 하지만 최종 판단에 대한 부분을 나오고 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30일이죠. 이제 LG화학의 이 배터리 부분의 물적 분할 이거에 대한 임시 주총이 지금 열리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 물적 분할에 대한 이슈가 참 한 차례 홍역을 치렀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LG화학도 이 주주들을 달래기나 여러 가지 봤을 때도 하고 있던 상태에서 이번 주 30일 날 이 부분이 최종 결정이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LG화학도 이 자사적인 측면, 자사의 어떤 사업 부분 측면에서 순조롭게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마련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임시 주총이 끝난 이후에 오히려 좀 LG화학에 대한 그 주가에 대한 측면을 좀 긍정적으로 더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실적 발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LG화학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이런 LG화학의 배터리 부분 쪽에서의 호실적을 바탕으로 한다면은 이번에 3분기에 대한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 17%,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30% 늘어난 수치가 발표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이 시장에 LG화학이 했었던 예상치가 넘는 수치를 삼성 SDI도 지금 이제 작년 대비 33% 말씀드렸지만 그 이상을 보였을 때의 주가적인 측면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SK 이노베이션은 역시 화학 정유 업황에 대한 그 정유 업황이 좋지 않으니까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뭐 크게 좀 기대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하냐 이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기나긴 싸움, 그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도 LG화학의 편만 들어주기에는 또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내일쯤 돼 봐야지, 결과가 나와 봐야지만 주가 향방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셨고요. 다만 LG화학은 이 물적 분할 관련 임시 주총이 개최되고 나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모멘텀이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설명하셨습니다. LG화학은 호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 실적도 일단 호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 4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 34곳 가운데 절반인 17곳이 컨센서스보다 높은 깜짝 실적을 내놓으면서 어닝 시즌 분위기를 달구고 있습니다. 일단 어닝 시즌 초반에는 전반적으로 IT, 전자, 금융, 건설 등의 업종들이 선전을 했는데 앞으로는 또 어떤 업종들이 좋을지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주목하고 있으신가요? 네, 우선 지금 현재 뭐 올해 상반기 때 시장을 이끌었던 게 어떤 실적은 아니었잖아요. 그쵸. 어떤 언택트나 뭐 제약바이오나 어떤 성장주, 그러니까 어떤 기대치, 그러니까 몇 년 후에 어떤 좋아질 거라는 그런 실적 부분을 미리 주가 좀 땡기면서 주가가 많이 갔던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이 차익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마냥 좋을 거다라는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확실하게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 쪽으로 좀 단기적으로 좀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피가 강한 이유도 이 실적 시즌에 코스피 종목들이 먼저 발표를 하잖아요. 대형주들이. 그렇죠. 이 대형주들이 실적이 좋게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기업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의 어떤 유동성이 많이 몰리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저는 지난주에 봤을 때는 LG 디스플레이의 실적이 참 눈에 띄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증폭이 되오다가 지금 현재 지난주에 발표됐던 1,644억의 그런 영업이익 서프라이즈 수준인데 원래는 한 700억대 예상했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이 실적을 좀 발표를 하면서 이 특히 IT와 또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투자 심리가 다시 좋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TV 같은 이 전자제품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좋아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가치제 투자 심리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기회이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요. 지금까지 발표됐던 뭐 종목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형주 위주로 발표되면서 어떤 시장의 그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IT, 전자, 뭐 증권, 금융, 뭐 이런 건설 업종도 호실적으로 좀 발표한 상태인데요. 저는 이런 분위기가 봤을 때는 4분기 때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 IT 업종과 특히 이제 건설,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 어떤 올해 상반기 시장이 좋았을 때 많이 소외됐던 업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 기업들 중에서도 저평가된 메리트 있는 기업들을 좀 다시 한번 어떻게 대형주 위주로 매수하는 관점을 생각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우선 LG 디스플레이 앞으로 기대된다라고 전망을 하셨고요. IT, 전자, 금융, 건설 업종들 남은 하반기, 남은 4분기에도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설명, 대형주 위주로 관심을 가지자는 전략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